감독은 이 말을 스스로 입증했죠. 자신의 공부로 자신이 가장 익숙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화법으로 풀어서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봉준호는 봉준호함으로써 봉준호가 된 거죠. 그렇게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노래를 띄웁니다. 거의 약간 앉는 느낌을 나오는 것 같아요. 앉는 느낌이 약간 자세가 좀 낮춰지는 느낌. 그렇게 앉는 느낌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대하고 이 허벅지하고 사이 여기 얘가 우리 스킵할 때도 약간 잡히는 라인이거든. 우리가 처음 해갖고 이제 비밀입니다. 방금 음악은 영화 위대한 쇼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케알라 샤틀, This is 이게 나야. 수염난 여사연. 여기는 조금 더 당당하다 이게 나다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인상적인 매우 소감이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얘기.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코로나19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우한이나 후베이성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도 방문한 적이 없는 80대 여성인데요. 사망한 후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근데 여기서 왼발로 체중이 가냐? 일본은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과 관련해서 뭐 입국 제한 조치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망자 중국 제외하고는 필리핀하고 홍콩에서만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중국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첫 사망자이고 처음입니다. 게다가 도항력이라는 함은 배가 비행기를 타고 간 이력이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두 사망자는 중국인이기도 하지만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후베이성을 다녀온 안에 도항력이 없는 전 세계 첫 번째 사망자인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이후에야 확진됐어요. 일본의 방역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 일본에서는 이 뉴스가 굉장히 단신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좀 자세히 다뤄볼 텐데 이분은 사망자고 이분의 가족인 택시 기사. 네, 맞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중국인을 태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택시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인의 말을 일본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승객중. 근데 이제 보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알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냐면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제 4명이 추가됐는데 일본 내에서 그중에 한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감염이 되는데 본인 역시 중국인을 진료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20대 청년 각각 다른 지역이에요. 게다가 실제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선별소가 전국에 1000곳이나 있어요. 이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땅덩어리도 혹시 그건 80곳밖에 없어요. 이게 검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있는데 그 우려가 있어서 저희 잠시 후 전문가 오사카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문가 모시고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크루즈선에서는 어제 추가로 44명이 더 감염이 됐습니다. 44명. 네. 네. 매일매일 수십 명씩 쏟아져 이제 일본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엔. 게다가 이게 이제 보도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고 일본 내에서 잘 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0명, 40명씩 하선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만에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 하선이. 근데 한 8시간씩 걸린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앰뷸런스가 쫙 와서 사람들을 쫙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부에 해당되는 후생성 공무원들이 배 앞에까지 못 오는 거예요. 배에 안 들어가요. 그 방호복 입었는데도 누가 그 환자들을 옮기냐면 선원들이 옮기는 거예요. 선원들이 방호복 없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방호복 없이 환자들 그 배 안에서 배 밖으로 옮기는데 그래서 선원들이 감염된 겁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한 번 싣고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에 걸리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잠시 후에 이분들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 할까요? 네, 16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보수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이 미래통합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106석, 새누리당 8석, 집권당 1석 합쳐서 총 115석을.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죠. 한국당으로서는 보수 통합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거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을 1년 만에 제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정을 옮길 것이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밝혔는데요. 앞서 조은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했는데 이 비례정당의 추천은 아직은 법적으로 다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서 일당을 좀 더 안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도 가능하게 될 위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그러면서 거라고 마시고 나서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좀 더 안에서 시간 더 밀어준다는 하나 정도 더 끝내야 되겠네요. 임미리 교수 건이 있네요. 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써서 더불어민주당의 임 교수와 그 경향신문 편집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법으로 9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제가 헌법소원을 해서 법을 바꾸잖아요. 선거법을. 그리고 헌법소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서 재판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선거법을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선거법 법을 고친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 혹은 뭐 비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제나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 주장 내용을 떠나서 고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왜냐면 제가 헌법소원한 것 중에 하나도 언론인 선거운동 안 된다는 거 왜 안 됩니까? 네, 저는 그 생각은요.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언론인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고발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부분을 봐주자. 지금 왼쪽 다리로 잡아. 왜냐면 선거법으로 따지면 실정법상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취하지 않으면. 근데
그 순간 타이밍인데 그거 잡기가 쉽지 않잖아. 왼발로 먼저 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 그렇지 있어. 않습니까?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줄 힘을 건가요? 쓸 수 있다는 게 속도를 그러니까 늘릴 수 있다. 민주당만 찍지 말자가 아니라 뭐 하시라도 언제라도 한국당만 찍지 말자거나 안철수당만 찍지 말자거나 다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당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만 고발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요. 선거법을 고치자고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당에 대해서 그럼 다 고발할 수 있잖아요. 다른 주체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선거법을 고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만 왜 가지로 맞아? 가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가지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 다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쓸 게 아니라 언론도 다 적시 커밍아웃 하고 지지 표명하고 반대 표명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해야 된다. 이분만 이 정당에 대해서만 봐주자면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자, 일본 상황이 매우 이런 우려 있었는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박해서 호사교주 교수님 다시 모셨어요. 예, 첫 사망자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데 후베이 성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으로는 유일하죠. 네. 그러니까 그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 또 확진이 된 사람이 그 도쿄도에 사는 70대 남성이 있거든요.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기사. 예, 이 사람이 사망한 요소의 4위입니다. 네. 예, 그게 좀 확인됐고요. 그 두 사람 간에는 이제 가족 관계 서로 옮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대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구를 대웠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디서 그동안 택시에 탔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요,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이 발효를 된 것은 1월 29일입니다. 네네요. 예. 네, 그러나 가나가현에서 사망한 그러니까 참모님이잖아요. 네, 참모. 그분은 그 이전에 1월 22일부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네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택시 기사한테 감염이 됐는지는 이거는 모르는 물론 그 잠복 기간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라고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그런데 장본을 훨씬 일찍 발효했다. 네,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네, 계속 그 폐렴이라는 진단만 있었고요. 배를 했는데 네네. 일반 배를 진단만 받았다. 네, 일단 입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이니까 엊그저께잖아요. 12일에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악화되었고 이제 그때서야 그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확진이 되고 금방 어제 2월 13일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된 시점도 너무 늦었고요. 그러네요. 예. 1월 20일경에 발효이 됐는데 네. 그로부터 20일 이상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도 그냥 입원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막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분들과의 또 문제도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떤
현실에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어제 그 일본 언론들이 상당히 그 증욕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졌다. 예, 그 예를 들면 교도통신 같은 곳은 한 줄만 보도했거든요. 한 줄만. 예, 그러니까 80대 여성이 사망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은 교도통신의 그 보도 방식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조금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없이 한 줄만 보도. 이것만 봐도 그 일본의 언론 자체가 당황하고 있다. 당황한 것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뉴스를 조금 감추고 싶은 감추고 있는 거. 막 그런 것이죠. 정부 당국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 저는 이게 예, 더 의사. 충격적인데. 의사는 그 와카야마 현이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도쿄가 아니고 치바현도 아니고 그 오사카 남쪽에 있는 멀리 떨어진 현입니다. 완전히 떨어진 예. 곳에 네, 거기서 50대의 그 의사가. 외과 의사 남성인데요.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로나 19라고 해야죠. 코로나 19에 그 감염되었다 확진 반전 나왔는데 어제요.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감염 거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3명 말씀드렸는데 우한에 혹은 중국에 간 적도 없습니다. 요새 해외 나간 적도 없습니다. 20대 청년도 한 사람 있다면서. 예, 20대는 치바현이고요. 네. 이 사람도 그 남성이지만 역시 감염 경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전부 상황. 다 해외 경력도 없고 예.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리고 네. 나중에야 네, 증상이 완전히 발현된다고 하게 됐고 그렇죠. 사망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상당히 뭐라 할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잠깐만요. 네. 크루즈 선 관련 업데이트 하기 전에 네. 요상을 전문가 연결해서 잠깐 짚어보려고 네. 합니다. 예, 방금은 사실 아직 잠시만요. 안 됐거든요. 수행을 하고 나서 딱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왼발로 안녕하세요. 예.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느낌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요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서로 다른 지역에서 힘이 실렸다기보다는 마지막 그러니까 사망한 이후에 진단이 나오는 80대 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여행 경력이 다들 없는데 의사도 있고 20대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여행 경력 없는데 동시다발